시사본부는 전문성과 재미가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시사 토크를 지향합니다. 평일 낮 12시 20분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수요일마다 돌아오는 영화 스포 최강 시사의 영화 코너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스포일러를 책임지고 계시는 최강희 영화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조국 후보자 얘기에 뭐 일본 얘기에 항상 뭐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좀 가벼운 얘기 하시죠. 예. 좀 조금 편안하게, 물론 뭐 이것도 편안한 뉴스는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근데 그나마 좀 네.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올 여름, 네. 여름이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죠. 예. 예. 극장가 총평. 올해 뉴스는 봤어요. 이 네. 관객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최고 성수기가 네.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를 말하거든요. 아, 광복절 고원절이. 예. 그 한 달 동안의 통계를 보니까 한 600만 명 이상이 빠졌어요. 600만 명이요? 예. 작년에 비해서. 왜 그래요? 이거? 뭐 원인은 여러 가지로 따질 수 있겠습니다만 예. 일단 크게 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요? 예.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영화가 별로 재미없었다. 그건 너무 쉽잖아요. 볼만한 영화가 별로 없었다. 예. 그러니까 기대를 모았던 영화들이 이제 실망스러웠던 거죠. 아,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이제 아예 극장을 가지 않는 네. 그런 이제 여름 성수기가 됐는데, 사실 여름은 우리가 흔히 이제 영화 제작자나 투자자 혹은 배급사에서 텐트폴 시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뭐예요? 그 용어를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예. 텐트를 치면 왜 기둥을 세우잖아요. 예. 양쪽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운다라고 네. 가정을 했을 때 그 그래프가 마치 여름과 겨울은 그 텐트를 세워놓은 기둥의 소순 부분처럼 예. 관객 수가 훅 올라간다고 해서 텐트폴 시즌이라고 불러요. 아하. 그러니까 최고 성수기란 얘기죠. 예, 여름방학, 겨울방학. 예, 이 정도? 여름방학, 겨울방학. 예.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텐트폴 시즌을 아예 처음부터 겨냥해서 기획을 해서 제작을 하고 개봉을 하거든요. 음흠. 대표적인 영화가 신과 함께 같은 작품이 텐트폴 시즌 영화죠. 네.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극장에 오기 때문에 더 많은 그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제작비를 많이 들여서 크게 블록버스터. 큰 규모의 영화를 만드는 건데, 올해는 그럴 만한 영화가 이제 한 두 편 정도는 있었죠. 엑시트하고 봉오동 전투 같은 영화가. 예. 두 편은 그럭저럭 흥행에 성공을 거뒀어요. 엑시트는 80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냥 언뜻 보기에는 예. 엑시트는 조금 기대 이상으로 거둔 것 같고 네. 봉오동 전투는 약간 기대보다 못 미치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시국인 만큼 예. 이 봉오동 전투가 적어도 1000만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고전하면서 현재 지금 450만 명 넘어선 상황이에요. 근데 그 뭐 언론 보도에는 450만 넘어서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다라고 나오는데 네. 뭐 요즘 언론들이 다 보도자를 베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네. 봉오동 전투가 지금 제작비가 한 190억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450만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지. 190만 명이면 적어도 600만 명의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래요? 예. 근데 이걸 뭐 보도자료로 손익분기점 돌파했다고 하니까 대부분 다 베끼니까 그냥 뭐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예상외로 부진하죠. 근데 이거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물론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 봉오동 전투를 보여주고 싶은데 자녀들한테 예. 이게 너무 잔인하다는 거죠. 표현이. 그 장면들이요? 예. 아하. 그래서 그 잔혹한 표현을 그 아이들한테 보여주기가 네. 힘들어서 초등학생들이 한 명 가게 되면 부모들까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게 크더라고요. 예, 그 3배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봉오동 전투의 그 표현 수위를 약간 낮춰서 한 12세 이상 관람가만 했어도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관객이 들었을 텐데 맞아요. 15세가 되는 바람에
그 초등학생들이 가지 못한 게 공성전투한테는 마이너스 효과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서 개봉했던 나란 말씀이라는 작품 송강호라는 배우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완전히 예. 흥행참패했어요.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역사 예. 왜곡 논란. 예, 역사 왜곡 그 뭐 한글 창제의 그 정사가 아니라 이제 네. 야사 중의 일부를 네네. 이제 극화한 건데 영화니까 그런 이제 허구성이 살짝 뭐 가미가 되더라도 네. 어느 정도 용서가 된다.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흥행이 안 된 건 우리나라 사극에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칼싸움과 음모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영화가 좀 싱겁다.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네네. 이후에 이제 8월 들어서 몇 편의 공포 영화가 나왔죠. 흔히 네. 말하는 오컬트 장르라고 해서 뭐랄까요, 그 초자연적인 현상, 네. 구마사제가 많이 등장해서 악령을 쫓아내는 예. 그 한국 안성기 영화에는 씨. 원래는 잘 없었는데. 그죠? 없었는데 이제 예. 이것도 우리나라 그 투자 혹은 배급사 제작사들이 유행 따라가는 습관을 아직 못 버려서 그래요. 예전에 검은 사제들이나 곡성이라는 영화가 흥행을 하니까 아. 야 오컬트가 되는구나 라면서 이 변신, 사자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들 잘 안 되고 있죠. 변신은 아직 개봉 했나요? 지난주에 개봉했는데요. 아, 예. 사자는 지금 한 160만 명 모은 선에서 이제 예. 막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변신은 지금 박스오피스 1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100만이 못 넘었어요. 아하. 네, 일주일 계속 가고 있는데 100만이 못 넘었다는 건 크게 그 순위가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근데 아까 잠깐만 그 재미가 별로 없었다 영화 자체가 네.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네. 그건 뭐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나라 관객들이 연평균 극장 영화 관람 편수가 예. 몇 편이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한 4편? 5편? 네, 4편 잠깐 넘습니다. 아, 진짜 정확하네요. 예. 4.2편 정확하게. 아. 그게 이제 매년 달라요. 조금씩 4.1편 갔다 4.3편 갔다 하는데 어찌됐든 평균적으로 한 4.2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극장에 1년에 한 4번 정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4번 다 갈 만한 영화가 상반기에 나왔죠. 아, 이미 다 갔군요. 예. 총량을 다 써버렸군요. 네, 그 수요가 다 소진이 돼 버린 거예요. 아하. 잠깐만 상반기 뭔 영화가 있었죠? 극한 직업. 아, 1000만 넘었죠? 예. 그다음에 알라딘. 하하. 그다음에 기생충. 아이고야, 많았네요. 예. 된 이런 영화들이. 1000만 영화가 벌써 4편이나 나왔어요. 어벤져스 엔드게임까지. 어벤져스도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그 1000만 영화라는 것은 뭐냐면 극장에 평소에 잘 안 가시는 분들까지 오게 만드는 영화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1000만 영화들이 4편이 나왔기 때문에 한국 관람객들의 평균 영화 관람 편수는 이미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렇겠네요. 더 이상 갈 이유가 없어졌어요. 1000만이 넘게 봤으면은 아주 어린 애들 그리고 아주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 네. 빼면은 예. 뭐 한 2명 중에 1명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올 하반기에 개봉하는 영화들은 아주 힘들어질 거다. 흥행적으로 그런 이미 게 있군요. 엄청나게 그 관객들의 어떤 주목을 끄는 네. 야 저건 정말 꼭 봐야 돼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아닌 이상은 네. 이 흥행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예. 지금 올 하반기를 맞이하게 될 거고 또 작년에 그 예. 미투 파문이 불어서 충무로의 미투 파문이 불어서 2018년 초에요. 예. 그래서 또 제2, 제3의 오달수 씨가 나올까봐 예. 캐스팅 해놨는데 미투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 영화 완전 망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투자자들이 투자 유보했어요. 아, 그게 또 있군요. 예. 예. 그러니까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예. 근데 그때 투자했던 영화들이 바로 올 여름부터 하반기까지 나오게 될 영화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투자가 안 됐기 때문에 이미 공급 물량이 딸리는 거예요. 아, 시간표상으로도 그런 또 예. 영향이 있군요. 공급 물량이 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창고 영화가 방출돼요. 아, 그러니까 창고에 이렇게 저장해뒀다가 이 개봉 시기를 저울질하던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자신감이 없는 영화들이에요.
이게 언제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 언제가 안 오는 거군요. 안 오는데 네. 지금 이제 공급 물량이 딸리는 극장가가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 평균적인 퀄리티가 질적 저하가 이루어지는. 네. 그러면 또 관객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예. 또 극장에 잘 안 가게 되고 이런 이제 악순환 사이클이 올 하반기에는 벌어질 공산이 굉장히 크다. 네. 이런 예상이 나오는 거죠. 근데 지난해에 비해서 뭐 아까 한 달 사이에 보면은 한 600만 정도가 관객이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지난해 여름에는 뭐 그렇게 대단히 흥행했던 영화가 있었나요? 지난해 신과 함께 2 있었죠. 그것도 1000만이 넘었나요? 예. 아하. 신과 함께 1편이 이제 2017년 겨울에 개봉해서 그것도 1000만 넘었고 그다음에 여름에 신과 함께 2가 개봉했죠. 네. 인과 연이라는 부제를 달고 1227만 명 예. 모았고 작년 여름에는 또 공작이라는 영화도 있어서 영화도 뭐 괜찮게 됐습니다. 거의 네. 500만 명 가까이. 그렇게 많이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에는 계속해서 1000만 영화가 나왔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신과 함께 2 2017년에는 택시 운전사가 있었고 예. 또 2016년에는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예. 근데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1000만 넘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 좀비 영화가 한국에서 그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요, 저도. 근데 1000만이 넘었습니다. 예. 예. 이게 저도 사실 부산행이 1000만 넘는 거 보면서 와, 이게 좀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2015년 유승환 감독의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또 1,300만 베테랑. 명 넘는. 그 해에 또 암살이라는 영화 또 같이 개봉을 해서 두 개가 그러면은 예, 두 편이 쌍끌이 1000만을 했죠. 야. 그래서 2015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관객이 극장을 찾은 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정 때문에 네. 일단 그 여름에 볼만한 네. 확 하고 끌어당기는 그런 영화가 일단 없었고 예. 있었어도 여러 가지 그 영화들이 기대에 살짝 못 미치는 예. 그런 그 완성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관객들이 이제 극장을 찾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런 이렇게 흥행 대작들도 중요한데 그런 작은 영화들 있잖아요. 뭐 최근에 저희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벌새, 성수대교 붕괴를 네. 배경으로 한 벌새라든가 뭐 우리 집 뭐 이런 영화들 좀 작은데 네. 굉장히 뭐 호평을 받는 영화들 보고 싶은데 볼 데가 별로 없어요. 네. 이게 참 그게 아쉽더라고요. 이게 항상 뭐 여름 얘기는 아니지만은 네. 항상 좀 그게 좀 관객 입장에서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극장들이 이제 편성을 할 때 뭐 예.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수요 조사를 하고 네. 뭐 그 영화에 대한 호감도라든가 뭐 기대 지수라든가 혹은 예매율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상영관 수를 배정을 하죠. 네. 상영관 수를 배정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마치 뭐 당연한 시장 논리라고 이제 예. 그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꼼꼼히 따져보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예. 어떤 영화는 좌석 점유율이라고 해서 그 100개 좌석이 있는 상영관에서 몇 명이 앉아 있느냐. 예. 이걸 이제 좌석 점유율이라고 하거든요. 그 좌석 점유율이 굉장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뭐 거의 1000개 이상을 잡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수직 계열화라 해서 영화 투자사가 극장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것의 폐해죠. 그러니까 CGV 같으면 CJ가 만든 맞습니다. 영화를 아무래도 이렇게, 자사 영화를 좀 더 상영관 수를 많이 잡고 예. 뭐 롯데가 가지고 있는 영화는 롯데 시네마에 또 많이 잡고 예. 조금씩 이제 그런 알게 모르게 더 그 어드밴티지를 준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 다양성 영화라고 그러죠. 다양성 네. 영화라고 하는 그런 작품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틈새를 파고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영화들이 다 독점을 해버리니까. 보면 재밌는데 네. 볼 기회가 관객들한테 많이 없어가지고 네. 이번에 여기 저희 뉴스타파에서도 김복동 네. 영화를 이제 개봉을 했잖아요. 그것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개봉관을 안 상영관을 열어주니까. 아예 안 열어주니까. 예.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우리나라 영화진흥위원회 박스오피스 통합전사망 박스오피스 보면 다양성 영화 박스오피스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예, 거기서 순위를 따로 매겨요. 근데 그건 정말 너무 웃기고 미개한 짓이죠. 왜냐하면
무슨 영화가 메이저리그가 있고 마이너리그가 있는 마치 것처럼 2군 리그처럼 예. 2부 리그처럼 따로 순위를 예. 매겨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마치 생각해 주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다가 다양성 영화 박스오피스라고 써놨는데 이 다양성 영화라는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미개한 개념이에요. 아니 세상에 다양성 영화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주류 영화는 안 다양성 영화인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봉오동 전투는 다양하지 않은 영화고 김복동은 다양한 영화입니까? 아, 그러네요. 그런 참 식으로 재미가 없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네이밍, 그러니까 예. 규정을 하는 순간 이미 2부 리그로 너네들은 가라고 예. 그 정책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한국의 문화관광부 산하의 영화진흥위원회가 하는 짓입니다. 오늘 최강희 평론가께서 많이 흥분하셨어요. 아니, 이런 얘기 하다 보면 흥분이 돼요. 마지막으로 네. 그래도 여름이 남았습니다. 네. 앞으로 상영될 영화 중에 뭐 기대작이라고 할까요? 눈에 띄는 영화 좀 있습니까? 근데 이번 주 개봉하는 영화인데요. 유열의 음악 앨범? 아, 예. 멜로 영화죠? 예, 정혜인 씨, 김고은 씨가 네. 나오는데 레트로 멜로예요. 그 90년대 복고. 예, 복고풍. 예전에 건축학개론하고 좀 그런 풍인가요? 네, 그런 느낌의 작품인데 뭐 배우들도 일단 호감이 가고 그다음에 유열의 음악 앨범이 아주 그 추억 돋는 그런 네. 그래서 추억은 실제로 방울. 그 라디오 방송을 매개로 해서 이제 두 남녀가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는 작품인데 예전의 추억에 한번 젖어보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 안 보셨죠? 예, 저도 이제 이번 주 오늘 보려고 오늘 개봉이 됐어요. 예. 보고 나서 나중에 좀 평가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최강희 영화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요거 하나만 읽어드릴까요? SYS님이 최강희 영화 평론가님 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 가셔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시각은